여호와께 맡기라. 2025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세상을 깨우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일부와 설교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FABC 응접실 케냐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케냐 나록과 나이로비에서 사역하고 계신 피터강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극동방송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케냐 나록과 나이로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피터강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호산나 FM 95.2MHz 라디오 방송과 슬럼 지역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사역들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역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케냐에서 그 한국의 극동방송처럼 FM 라디오 95.2MHz 방송을 통해서 스와힐리어, 마사이어, 영어와 같이 현지 언어로 매일 1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로비 슬럼 시나이 지역과 그 광야 지역에서 교육사업, 구제사역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가정을 섬기고 있고요. 특히 시나이 지역은 이제 슬럼 지역입니다. 홉 게이트웨이 스쿨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 도서관, 음악실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놓고 슬럼의 열악한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케냐의 극동방송처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곳에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그런 풍경을 상상하면 조금은 다르겠죠? 네, 그렇죠. 케냐는 라디오가 그렇게 또 많이 보급도 안 돼 있고요.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요즘에 스마트폰들이 있어서 저급의 스마트폰이라도 이어폰을 꼽으면 FM 칩을 통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죠. 네. 이 호산나 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이 방송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1년 전에 그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신 고 김찬경 선교사님께서 케냐의 마사이 종족들을 섬기고 계셨는데요. 당시에 그 무슬림 코란 낭독이 스피커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분께서 방송국 허가 신청 그 절차를 가지셨고 그 당시에 전혀 준비도 안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와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신문방송학을 공부했고 아마 그분은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방송국 사역을 계속 부탁하셨어요. FM 주파수 95.2MHz를 10년 동안 받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파수를 받아야 네. 방송을 할 수 있고 마침 제가 암 투병 중일 때 케냐 정부로부터 허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당시가.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암 투병하고 있는데 마지막 수술 하루 전날일 거예요. 아산병원에 오셨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호산나 방송을 맡아달라고. 하나님이 피터강 선교사 정말 그 암을 완벽하게 고쳐주실 거라고 네.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환자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렁주렁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달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고 김창희 선교사님 말씀하시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 인사치레로 네 하고 답한 게 아, 지금 결국 제가 호사나 방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기도대로 지금은 건강해지신 거지요? 그럼요. 할렐루야. 네. 네네. 정말 놀랍네요. 예. 네.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변화된 청취자 가정도 직접 신방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청취자들이 그 전화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분들은요. 그렇군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증 또 방송국에 나누고 싶은 말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 전화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전부 만나고 싶어요. 가서 정말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호사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변화된 청취자 가정을 제가 직접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취자들의 어려운 일들 또 기도로 동역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신방이 단순히 라디오 사역을 넘어서 또 하나의 축복된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님 되시는 이선영 선교사님께서는요, 케냐에서 유치원을 또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케냐의 아이들을 복음 가운데 키워내는 귀한 사역일 것 같거든요. 그 풍경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제 아내 이선영 선교사는 이제 거기에 유치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호산나 유치원 이름들이 좀 꽤 있습니다. 시나이 호프 게이트웨이, 그 슬럼에 있는 유치원, 나세리안 유치원,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복음과 그리고 그 유치원 교육을 받을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지요.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육 또 복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혜택이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을 좀 케어해주고. 근데 제 아내가 지금 어제 수술을 받아서 어깨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안아줘야 되는데 빨리 가서. 네. 근데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빨리 회복해서 우리 케냐 아이들을 빨리 가서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사역을 자비량으로 감당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감당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장비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 오월석 장로님 또 은평교회에서 그동안 직원 월급을 계속 보조를 좀 해주셨고요. 네. 기타 운영비 뭐 대부분의 사역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선교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이 동안에 기도 제목이 대체 몇 가지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그곳에서 애쓰고 계실지가 그려집니다. 앞으로 또 어떤 비전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 제목 정말 많죠. 저희가 방송이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이거 말씀드리면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까 모르겠는데 저희는 허다합니다. 그런 일이. 그리고 몇 분 정도가 아니고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 최대 일주일 이상을 방송 중단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기 사정, 전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태양광 발전도 하고 제너레이터 발전기도 돌리고 또 한국처럼 한국전력 거기에 케냐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을 사용도 하는데 그 케냐 전력이 계속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죠. 전기가 끊어지는 사례가 많고 특히 이제 송출기는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데 또 민감한 기계고 그래서 이따금 그냥 멈출 때가 너무 많아서 저 바로 직전에도 지금 케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방송 중단을 한 5분을 했습니다. 이 5분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전기 부족입니다. 전기를 발전을 해서 밤 시간에 그 축전된 전기로 발전을 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첫 번째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방송센터에 그 우물을 파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안정적인 식수를 좀 공급을 하는 것이 지난 한 20여 년 계속
가져왔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마을 이름을 코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코리아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 김창경 선교사님이 한 30년 전에 거기에 교회를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클리닉 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들이 코리아에서 왔구나. 그래서 한국 교민이 사는 마을을 코리아 타운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현지에서 주장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다 해서 코리아 이름을 코리아라고 정했어요. 네. 그 코리아 마을의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렇군요. 예, 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물이 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방송 운영비가 후원이 좀 안정이 좀 돼서 네. 우리 직원들이 재정 걱정 없이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저희들의 꿈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물도 그렇지만 거기에 오래전에 클리닉 병원을 만들었어요. 병원을 지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무료로 클리닉 센터를 운영했다가 근 한 15년 정도를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지만 큰 것은 물론 재정적인 것이죠.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약품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제발 그 클리닉이 빨리 재오픈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그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클리닉이 재개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도 제목 문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케냐라고 보내시면 기도 제목과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FEBC 응접실 케냐에서 라디오 방송과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피터강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